문제 2번. 와이파이 기술의 저전력 통신 스케줄링 기술인 TWT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이게 저전력 통신 기술은 이더넷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통신에서도 DRX라고 저전력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선 와이파이에서는 저전력 통신 기술을 타겟 웨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TWT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어부터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IoT 디바이스 등 다양한 모바일 기반의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무선랜 장치들은 배터리에 대한 수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IoT 서비스 확산에는 뭔가 좀 제약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와이파이 기술은 주기적으로 단말들이 AP하고 동기화를 해야 되고, 또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데이터의 수신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IEEE 802.11ax 와이파이 6에서는 저전력 통신 스케줄링 기술인 TWT를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개요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와이파이 6에 대해서 내용을 적었냐? 앞에 개요에 있었죠. 와이파이 6에서 저전력 통신 기술인 TWT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파이 6에 대해서 적은 거죠. 와이파이 6는 802.11ac 이전 기술인 AC를 속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최대 9.6기가 bps의 전원 속도를 제공하는 무선랜 표준 기술이죠. 자, 이러한 와이파이 6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있고요, 저전력 기술이 있고, 혼잡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에는 OFDMA, 동시에 여러 단말들이 AP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8x8 마이머를 통해서 MU 마이머를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TWT에 대한 저전력 기술이 와이파이 6에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혼잡 기술로 BSS 컬러링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의 내용은 와이파이 6에서 저전력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3번에 자, 그러면 TWT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3번이 실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WT는 AP, 얘가 AP고 얘가 스테이션, 단말이 되겠죠. 그래서 AP와 단말 간에 미리 정해진 통신시간, 웨크타임을 사전에 네고시에이션하고, 단말이 해당 시간에만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TWT입니다. 개념 들어보시면 단말이 AP한테 TWT 리퀘스트를 보내죠. 여기에는 단말에 대한 웨이크 타임 주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고, 그럼 단말이 리스판스 정보를 보내줍니다. 여기가 협상 과정, 네고시에이션 과정이고, 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 단말은 슬립 모드로 들어가죠. 이때는 수신 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웨이크 타임, 요 기간 동안에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송수신이 완료되면 다시 웨이크 타임 시간 동안 수신 단말기는 이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작 원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죠. 협상 과정은 여기 협상 과정. 그 다음에 슬립 모드는 협상이 끝나고 나서 단말이 수진 대기를 하지 않고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그리고 메이크 타임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세 가지 동작 원리로 TWT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W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자, TWT의 주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TWT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로. 그리고 무선 채널의 혼잡도를 감소시키고 QS를 향상시킨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배터리 수명 향상은 뭐 아시겠죠? 당연히 항상 대기하지 않고 슬립 타임 동안은 수신 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향상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무선 채널의 혼잡도가 왜 감소되고 QS는 왜 향상되냐? 자, 이거는 무선 채널에 대해서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송수신이 할 수 있는 시간 사전에 미리 설정, 어떻게 보면 예약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동시에 채널에 접근해서 송수신하는 부분, 이런 간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통신 시간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채널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혼잡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QS도 향상이 되겠죠. 간섭이 없다 보니까 무선 통신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고, 이는 곧 신뢰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하는 분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WT는 동작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인디비주얼 TWT가 있고요. 그 다음 브로드캐스팅 TWT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개별 TWT는 AP와 단말이 개별적으로 TWT 스케줄링을 협상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AP와 단말이 1대1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캐스팅 TWT는 1대1이 아니라 1대 N이죠. 그래서 AP가 여러 개의 단말들한테 TWT 스케줄링을 쫙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TWT보다는 브로드캐스팅 방식이 보다 혼잡도를 줄이거나 QS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단점을 보시면 여기는 1대1이니까 상대적으로 TWT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높고 디바이스에 맞춤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개별로 동작하다 보니까 복잡성이 증가하고 스케줄링 과정에서 좀 충돌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팅 TWT 방식은 주로 적용 환경은 IoT 디바이스에 적용하면 좋겠죠. 다수의 단말들이 서로 충돌 없이 정해진 스케줄링 동안에 동작을 듣는 이런 IoT 디바이스에 중요한 것이 좋을 것이고, 장점은 무선 채널 혼잡도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단말들이 동시에 동작을 하는데 뭐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동기화가 가능하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최적화는 어렵고 좀 유연성 확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TW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TWT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802.11AX에 도입된 저전력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TWT 적용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죠. 그리고 주요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주파수 채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TWT 도입으로 통해서 자, 뭐가 된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티, 산업 IoT 등 다양한 와이파이 기반의 서비스들이 확산될 수 있던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동향으로 최근에는 와이파이 7이죠. 와이파이 7에서는 에메로를 지원을 하는데 이 에메로에서도 TWT하고 연계돼서 저전력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은 애진말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관련 기출이라고 했는데요. 네. 관련 기출 이건 이제 유선이죠, 유선. 네. 이더넷에서의 에너지 효율 이더넷. 이것도 무선에서는 TWT, 유선에서는 802.3 AC. 그리고 이동통신에서는 관련 기술이 DRS, DRS 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관 톡픽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로는 당연히 TWT에 대한 정의, 그죠? 그 다음에 동작 원리, 협상, 슬립, 그 다음에 송수신 모드, 그 다음 특징으로는 저전력,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